네, 오늘은 성균관대학교의 모집 요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자기소개서인데요. 성균관대학교는 서성한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소개서를 폐지하지 않고 남겨놓은 대학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 하면, 만약 내 학생부가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아도 특징이 뚜렷하고 장점이 뚜렷하다. 그러면은 굳이 자기소개서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생각해도 장점이나 특징이 뚜렷하지 않고 뭔가 입학사정관이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질문이나 의문점이 생길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그 부분을 미리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언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특징과 장점이 뚜렷하지 않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성균관대에 지원하면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는 성균관대학교가 신설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조금 심도 있게 살펴보려고 해요. 네, 먼저 최저 등급이 있는데 이 최저 등급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최저를 적용하는 학교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이 평가 기준의 이 20점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 기준을 봤을 때는 이게 80점이어가지고 굉장히 평범한 학생부 교과 전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뭔가 평가 기준이 조금 이상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좀 심도 있게 봐볼게요. 1등급과 3등급의 차이가 5점이죠. 그리고 요 이제 구하는 공식을 보시면 전 과목 1등급을 받은 학생과 전 과목 3등급을 받은 학생의 점수 차이가 100점 만점에 5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점으로 들어간다고요? 80점. 그러니까 5점에다가 0.8을 곱하면 총 4점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1등급이랑 3등급이. 그렇기 때문에 요 20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4월 17일이라서 아직까지 정확한 모집 요강은 안 나오고 전형 계획만 나온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점에 대한 기준을 아직 모른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조사를 해볼 거고, 그리고 이제 추가된 정보가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댓글로 추가를 해 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 영상을 다 보고 댓글까지 보시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정보를 습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지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이 부분은 일단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서 가볍게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집 인원이 줄은 것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계열 모집 인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계열 모집에 합격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 건 맞아요. 하지만 평가 기준이라든지 기조는 전혀 달라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 그대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볍게 언급을 해보자면 학과 모집과 이제 계열 모집을 이제 봤을 때 학과 모집과 계열 모집의 평가 기준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네, 공식적인 평가 기준은 완벽하게 동일하지만 왜 이걸 나눠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과 모집 같은 경우는 계열 모집이 있는데 굳이 어떤 특정 학과에 지원했다라는 거니까 조금 더 전공이나 진로를 더 깊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계열 모집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나 진로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죠. 아직까지 어떤 전공으로 진학할지 정해지지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이라는 평가 기준이 조금 더 완화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학과 모집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전공 적합성을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평가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이 평가 기준이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의 진로나 이제 적성, 비전 이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학과 모집을 지원할지 계열 모집에 지원할지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은 역시나 그냥 논술 시험을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내신이 작년보다는 이제 급간 차이가 조금 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등급과 1등급의 차이가 2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시험 잘 보는 게 훨씬 중요해요. 네,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할 때는 여러분이
기출 문제들을 다 풀어보고 내가 어느 학교의 논술 시험과 이제 좀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최저 등급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좀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균관대 교과 전형은 완전 내신만 보는 거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높은 학생이 훨씬 유리할 확률이 높죠. 저희가 추가적으로 정보를 조사하는 대로 댓글에다가 정보를 이제 입력을 해 놓을 거고요. 내신이 이제 완전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준수한 내신과 괜찮은 비교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공 적합성이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계열 모집, 학과 모집을 잘 선택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블로그에도 칼럼으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따로 이제 찝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